최종 합격했던 분들은요, 이 세 가지 중에 단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취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좋을지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할 때 나의 방향으로 먼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 준비 즐겁게 합시다. 인싸 담당자 제이콥입니다. 우리 취업 매우 어렵죠. 취업 준비가 힘든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나는 열심히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되지 않고요. 이 가고 있는 길이 정확히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보게 되거든요.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분들은요, 유튜브나 다른 강의들을 통해서 취업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는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요, 취업으로 따지면요, 큰 전략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소서 스킬, 면접 스킬과 같이 단순히 어떠한 부분을 최적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쓰고 싶은 스킬을 원하신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서 다른 영상들을 보시는 게 조금은 더 도움은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취업 준비할 때 그랬습니다. 정말 많은 기업에 원서를 제출했는데 모두 다 떨어지고 나니까 제가 간 길이 맞나? 그리고 그 길을 찾기 위해서, 그 방향을 찾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는데 그 방향을 정말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기업의 채용팀장이 되고 나니까 그 방향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서류 전형, 인적성 1차 면접을 거치고 나면 이제 최종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 최고 의사결정권자에게 브리핑을 하게 되어 있는데, 문서로 하든 말로 하든 어떠한 브리핑을 합니다. 이 사람을 왜 뽑아야 되지 이유에 대해서 말이죠. 근데 그 브리핑을 준비하다 보면요, 공통적인 요소들이 발견돼요. 모든 사람들은 사실 뽑히는 이유가 달라요. 하지만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나눠서 이 친구는 이렇게 뽑혀야 되는 이유가 있고요, 이 친구는 이런 이유 때문에 뽑혀야 되고요, 이 친구는 이런 이유에 뽑혀야 돼요 라는 세 가지 이유가 모두가 조금씩은 다르게 합격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제가 브리핑을 준비를 하지만, 그것을 세 가지 정도로 묶어볼 수 있더라고요. 오늘은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세 가지는요,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큰 방향으로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있어야 되냐? 아닙니다. 최종 합격했던 분들은요, 이 세 가지 중에 단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취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좋을지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할 때 나의 방향으로 먼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세 가지는요, 지식, 역량, 관심사, 이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준비할 필요가 있느냐? 모두 다 준비하면 너무나 좋죠. 하지만 단 한 가지만이라도 특출나게 내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 그분은 취업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요, 직무 관련 지식이 있는 지원자입니다. 직무 관련 지식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처음부터 답답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어떻게 신입이 직무 관련 지식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직무 관련 지식이라고 해서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나 이공계 같은 경우 지식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공계들에게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대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어떤 걸 배웠는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사실 그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는 지원자라면요, 충분히 뽑히고 그 하나의 강점만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과의 경우는요, 사실 직무 관련 지식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특수한 직무들이 있죠. 재무회계, 법무 등과 같이 지식이 필요로 하는 직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무들에게는요, 1차 면접 때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식을 물어보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직무 관련 지식을 어디서 어떻게 쌓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자, 직무 관련 지식은요, 여러분들이 접근할 때 계속해서 자격증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 자격증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식을 얻을 수 있고 그 지식에 근거로 남는다라는 정도의 수준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자격증은 없어도 됩니다. 큰 자격증들 있잖아요. 6개월 이상 준비해야 되는 자격증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누구나 갖고 있는 기사 자격증 같은 것도 당연히 있긴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건 지식이다. 왜? 실제 물어보니. 자, 그렇다면 그 실제 물어보는 지식들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요즘 시대가 정말 좋아져서요, 현직자 인터뷰를 하는 것도 매우 좋은데, 현직자 인터뷰를 하지 못하더라도 직무가 하는 일들을 정말 많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직무를 탁탁탁 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영역의 현직자들이 브이로그를 하든 직무 설명을 하든 그런 영상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걸 한번 쭉 봐보세요. 그러면 현직자들이 어떤 공부를 하는지, 어떤 지식이 필요한지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공부를 나도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현직자들이 이런 자격증을 준비한다고요? 내가 그 자격증을 준비해 보는 겁니다. 그 자격증을 준비해서 자격증을 따라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에요. 현직자들이 공부하는 그 영역을 차츰차츰 하나하나씩 공부를 해나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소서에 쓸 수 있는 단어, 면접 때 말할 수 있는 문장이 완전 달라질 거예요. 현직자들이 쓰는 용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원하는 것 첫 번째 뭐다? 직무에 대한 지식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역량입니다. 지원하신 직무에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고 그 핵심 역량이 명확한 경험 근거로 있는 경우 아주 쉽게 합격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생각해보면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역량을 유추해서 이 친구가 과거에 이런 일을 했구나, 미래에도 이런 일을 하겠구나, 대부분 신입은 이렇게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뽑습니다. 명확한 경험 근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집중하는 것이 결과입니다. 결과에 집중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저는 뛰어난 결과가 없는데요, 완성하지 못했는데요, 결과가 미약한데요 라고 생각을 좀 하실 수 있는데요, 어떤 대단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99%의 취준생들이 하고 있는 고민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신입 채용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죠? 문제를 해결했느냐, 성과를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그 과정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즉 성장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작은 결과라도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본인의 노력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좋은 평가를 항상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본인의 경험들을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정리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요, 이렇게만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본인이 어필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경험을요, 상황, 액션, 결과로 나눠서 상황 한 줄로 이야기하는 버릇을 들이고요, 액션을 세 줄로 이야기하는 버릇을 만들고 결과를 한 줄로 이야기하는 버릇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131로 이야기하는 습관을 계속 들이고 정리해 나가다 보면요, 별로 정리가 되지 않았던 나의 경험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되고, 이렇게 정리된 나의 경험들을 자소서에 쓰고 면접 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 나의 역량에 대해서 확실한 경험 근거가 가진 여러분들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역량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관심사입니다. 해당 산업군이나 특정 제품에 대한 관심사가 매우 높아서 그 산업군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높은 친구들은 합격률이 되게 높았던 것 같고, 그 친구들을 브리핑할 때 근거 자료로 만들기도 매우 좋았던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조건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그 해당 관심에 대한 근거가 명확히 남아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그 관심 근거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통해서 내가 특정 영역에 대한 지식이나 트렌드를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 면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저는 영화 5,000편을 봤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영화 산업에 대한 관심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면접관님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그 5,000편을 본 것에 대한 근거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친구가 어디에 리뷰를 남긴 것도 아니고요, 영화를 본인만의 해석한 글을 쓴 것도 아니고요, 어디에도 근거가 남아있지 않으니까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면접관이 바로 그 자리에서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다시 질문했습니다. 근거가 남아있지 않다면 다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흥행할 수 있는 영화와 흥행하지 못하는 영화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본인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건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면접자인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수준 자체가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관심이 있는 거로 볼 수 있을까요?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저도 5,000편 이상 영화를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사가 있다라고 표현해서 내가 취업을 될 정도라면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거기에 해당 지식이 정말 명확해야 됩니다. 사실 근거는 없어도 상관없어요. 지식만 명확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식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데, 그 지식이란 무엇일까요? 그 지식이란 거는요, 해당 산업군이나 특정 제품에 대한 트렌드를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정말 중요해요.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그 다음 넥스트 액션, 그 다음 산업군에 나아갈 방향, 즉 자신의 생각과 전략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해석하고 그것의 이면을 볼 수 있고 내가 전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게임 산업에 계신 인사 담당자들 만나보면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한대요. 근데 그 게임으로 돈을 어떻게 벌고 그 돈을 버는 과정,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 대부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관심사로서 여러분 취업을 하고 나의 방향이 하나의 길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면 그 부분까지 한번 고민해봐서 정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봤는데요, 이 세 가지 모두 다 가지고 있으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세 가지 중에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다면, 그리고 방향을 잡고 공부하고 학습하고 준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성공 취업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두 번째 제가 영양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양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표현하고 싶은 영양들이 다양할 텐데요. 회사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영양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 이 세 가지 다 있을 필요 없거든요. 또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세 가지가 무엇인지는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면 싫어요 눌러서 저에게 피드백 주시면요 반영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